60세가 넘은 남성이 발기가 부드러워지거나 짧아지거나 느려졌다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나이 때문만은 아니고 호르몬 때문만도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당신의 옆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매일 먹는 바로 그 음식들이 발기 및 유지 능력을 조용히 저해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올바른 음식을 섭취하면 이 모든 것을 자연스럽고 안전하고 강력하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약도, 부끄러움도 없이 진정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저는 제임스 박사입니다. 30년 이상 전국 수천 명의 고령 남성을 진료해온 비뇨기과 전문의이자 남성 건강 전문의입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봤습니다. 말없는 좌절, 무너진 자신감, 어쩌면 다 끝났다는 두려움까지.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음식과 혈류의 과학을 이해한다면 말이죠.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남자들은 테스토스테론 주사나 비싼 약을 먹어야 운동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비결이 이미 당신의 부엌에 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매일 먹는 특정 음식들이 혈관을 확장하고 남성다움의 활력을 불어넣고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젊음의 깊은 에너지를 되찾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60세 이후 발기력을 극적으로 높여주는 강력한 음식 5가지와 자신도 모르게 발기를 망가뜨리는 흔한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일상계획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 환자들 수천 명이 이 계획을 통해 강하고 자신감 넘치며 활기찬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60세 이후 건강과 활력을 증진하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고 알림종을 켜두세요. 여러분과 같은 남성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유용한 팁들을 놓치지 마세요. 이 메시지가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에 하나를 적어주세요. 마음에 안 드신다면 0분을 적어주시고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여정을 더 잘 도울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제가 환자들에게 추천하는 자연스럽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는 음식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이나 처방전 없이도 혈류를 증가시키고 테스토스테론을 지원하고 발기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1. 잎이 많은 채소, 일산화질소의 원동력. 30여 년 전 제가 처음 의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 H씨라는 나이 드신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제 진료실에 조용히 찾아와 좌절감과 수치심까지 느끼셨습니다. 그분은 몇 년 동안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나이가 들면서 그런 증상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단순히 신체적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문제가 그의 자신감, 친밀감, 심지어 정체성까지 서서히 침식해 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순간은 제가 남성의 노화에 접근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발기부전의 가장 간과되는 원인 중 하나는 일산화질소가 손실되는 것입니다. 일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이 특히 중요한 부위로 자유롭게 흐르도록 하는 데 필요한 분자입니다. 이 분자를 회복하는 가장 간단하고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잎채소를 더 많이 섭취하는 것입니다. 시금치, 루꼴라, 케일은 단순히 건강에 좋은 채소가 아닙니다. 천연 질산염 공급원이며 우리 몸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됩니다. 오래된 집의 배관을 청소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관은 여전히 작동할 수 있지만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압력을 배출해야 합니다. 이 채소들이 바로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H씨가 매일 시금치 한 그릇을 먹고 과식 대신 가벼운 채식 위주의 식사를 시작했을 때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몇 주 만에 그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기적의 약 덕분이 아니라 마침내 몸이 갈구하던 것을 채워준 덕분이었습니다. 진정한 기능을 위한 진정한 영양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약을 더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면에서 더 많은 힘이 필요해요. 잎채소는 그 힘을 되살려줄 수 있어요.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제가 다음에 소개할 음식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몰라요. 정원에서 자라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전립선을 보호하고 탄력을 되찾아주는 은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익힌 토마토, 침묵의 전립선 전사. 제 오랜 환자 중 한 명인 앨런이 기억납니다. 70대에 은퇴한 엔지니어셨죠. 그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었으며 항상 모든 문제의 근원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가 저를 찾아온 건 발기가 안 돼서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었지만 발기가 오래가지 않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였습니다. 밤에 소변을 보려고 더 자주 깨고 하복부의 압박감을 느끼고 사정 조절 능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발견한 건 그의 전립선이 약간 비대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혈류와 운동 능력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는 60세 이상의 수많은 남성에게서 제가 본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알지 못하는 점은 전립선 건강이 발기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에 조용하지만 강력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분비샘을 보호하는 가장 간단한 도구 중 하나는 거의 모든 남자들이 부엌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토마토입니다. 하지만 아무 토마토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익힌 토마토입니다. 익힌 토마토는 강력한 항염 효과를 지닌 천연 항산화제인 리코펜을 더 많이 방출하기 때문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리코펜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전립선 염증을 줄이며 전반적인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앨런은 토마토 수프를 먹기 시작했고 저녁 식사에 토마토 페이스트를 곁들이고 심지어 리코펜의 흡수를 돕기 위해 올리브 오일을 섞어 먹기까지 했습니다. 2달 만에 밤에 화장실에 가는 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발기가 더 꽉 차고 더 오래 지속되고 더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건 마법이 아니었습니다. 근원을 겨냥한 영양분이었습니다. 토마토가 체내에서 몸을 보호하는 것처럼 이 목록의 다음 음식은 훨씬 더 깊숙이 작용하여 혈류를 통해 가장 중요한 장기에 영양을 공급하는 동맥을 깨끗하게 정화합니다. 풍부하고 풍미가 좋으며 일주일에 2번 먹으면 식욕이 생겼을 때 몸의 반응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3. 지방이 많은 생선, 순환의 영웅. 잭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그는 68세에 은퇴한 소방관이었어요. 겉으로는 강인해 보였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발기부전과 조용히 싸우고 있었죠. 마침내 그가 나에게 마음을 열었을 때 그는 선생님, 저는 불타는 건물에 가본 적도 있지만 이번 일처럼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이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몸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장은 점점 느려지고 동맥은 굳어가고 스파게티 한 가닥만 한 굵기의 성기로 이어지는 작은 혈관들이 막히고 있었습니다.
지방이 많은 생선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연어, 고등어, 정어리는 심장 건강에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고 염증을 줄이며 무엇보다도 혈관의 유연성과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오메가-3는 엔진의 오일과 같습니다. 전체 시스템을 원활하고 효율적이며 반응성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잭은 일주일에 기름진 생선을 2번만 더 먹었습니다. 일요일에는 구운 연어, 수요일에는 고등어를 먹었는데 그 변화가 극적이었습니다. 몇 주 만에 아침 발기가 더 많아지고 체력이 향상되었으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전화를 걸어 잭이 돌아왔어요 라고 말하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에서부터 밖으로 순환을 지원하는 힘입니다. 지방이 많은 생선이 파이프를 청소하는 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음식은 실제로 파이프의 신호를 날카롭게 만들어 혈류를 증가시키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자연스럽게 높여줍니다. 매콤하고 강력하며 수세기 동안 남성 강장제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지금 부엌에 이미 있을 수도 있는데 하루에 한쪽만 먹어도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이 내용을 놓치지 마세요. 4. 마늘, 혈관 보호제. 의대 시절, 시골 병원에서 여름 로테이션을 보냈는데 그 지역에 나이 지긋한 농부 한 분이 진료 때마다 마늘을 가져오시곤 했습니다. 마늘을 주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진료 시간 동안 씹어 먹으려고 가져왔죠. 당시에는 그저 별난 습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수십 년간 혈액순환 문제를 겪는 남성들을 치료해온 지금은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됐어요. 그 농부는 과학이 마늘에 놀라운 효능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강하고 건강한 발기를 되찾으려는 남성에게 그렇습니다. 마늘은 단순히 주방에서만 나는 향신료가 아닙니다. 천연혈관 이완제이기도 합니다. 동맥 내 플라그 축적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며 혈관계의 탄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혈관이 유연하고 열려 있으면 흥분이 시작될 때 더 많은 혈액이 음경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마늘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높이는 데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과 함께 섭취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마늘은 남성의 활력을 위한 조용하지만 효과적인 동반자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명인 72세 리처드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마늘을 먹으라는 건가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번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마늘 한쪽을 썰어 10분 정도 두었다가 마늘의 성분이 활성화되도록 한 후 식사에 넣어 먹었습니다. 한 달 후, 그는 씩 웃으며 돌아왔다. 선생님, 제가 다시 25살이 되었다는 건 아니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그의 에너지는 증가했고 혈압은 낮아졌으며 그의 친밀감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늘은 작지만 강력합니다. 매일 조금씩 섭취하면 약으로는 따라올 수 없는 방식으로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강력한 음식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보여드릴 음식이 하나 더 있어요. 진하고 살짝 쓴맛이 나면서 혈류 개선에 놀라울 정도로 달콤한 음식이죠.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를 죄책감을 느끼는 즐거움으로 여기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설명해드리죠. 오 다크 초콜릿, 달콤한 혈액순환 촉진제. 몇 년 전, 제 환자 중 한 명인 톰이 정기검진을 받으러 들어와서
반농담조로 선생님, 이게 제 침실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60대 후반이었고 얼마 전 남편과 사별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시작한 참이었다. 다시 성관계를 갖는 것에 대한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게 눈에 띄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만약 그게 적절한 종류의 초콜릿이라면 뭔가를 알아낸 것일 수도 있겠네요. 다크 초콜릿, 특히 코코아 함량이 70% 이상인 다크 초콜릿은 단순한 간식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건강한 혈류를 돕고 염증을 줄이며 혈관이 자극을 받았을 때 더 잘 반응하도록 돕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천연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동맥에 부드럽게 윤을 내는 것과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혈액이 필요한 곳으로, 특히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음경으로 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톰은 점심 식사 후에 작은 조각 하나만 더 먹었습니다. 몇 주 만에 그는 발기 상태가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넘치고 삶에 대한 전망이 더 밝아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내 마음속에 와닿는 말을 했다. 중요한 건 초콜릿이 아니야. 마침내 다시 나 자신으로 돌아온 기분이야. 그리고 바로 그것이 여기서 전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입니다. 60세 이후의 건강한 성생활은 단순히 25세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이 본래의 기능을 계속할 수 있도록 길을 비우는 것입니다. 적당히 먹는 것은 실제로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흔치 않은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어떤 음식은 조용히 남성다움을 북돋아주는 반면 어떤 음식은 매일 한 입 한 입 빼어 물 때마다 조용히 남성다움에 해를 끼칩니다. 무해하고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세 가지 흔한 음식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가공탄수화물, 침묵의 막힘. 환자분들과 음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주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건설업에 종사하셨던 제 삼촌 이야기입니다. 늘 건강하고 늘 움직이시던 분이셨죠. 하지만 은퇴 후 몸도 마음도 움츠러드셨어요. 아침에는 토스트를, 점심에는 흰빵 샌드위치를, 저녁에는 파스타를 드시게 되었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의 에너지는 떨어지고 배는 불룩해졌으며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결코 말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조용히 인정했습니다. 그는 공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가 물었다. 하지만 그건 아니었다. 진짜 문제는 가공 탄수화물, 즉 흰빵, 설탕이 많은 시리얼, 크래커, 페이스트리였습니다. 이러한 음식은 빠르게 당으로 분해되어 인슐린 수치를 높이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염증은 동맥을 좁게 하고 혈관을 경직시키며 음경으로 혈액을 전달하는 경로를 막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느리고 조용하게 진행되며 대부분의 남성이 알아차릴 때쯤이면 이미 발기부전으로 인해 발기를 하거나 유지하는 능력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더 위험한 건 이런 음식들이 겉보기에 얼마나 평범한지입니다. 샌드위치는 여기, 쿠키는 저기. 무해해 보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음식들은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소리 없는 악당이 됩니다. 저는 남자들이 이런 것들을 끊고 흰빵을 통곡물빵으로 바꾸고 파스타를 렌즈콩이나 키노아로 바꾸고 간편하고 가공된 음식을 얼마나 자주 섭취하는지 주의함으로써 변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공 탄수화물은 교활합니다. 잠깐의 위안을 주지만 서서히 힘을 앗아갑니다. 동맥을 조용히 막는 반면 다음 음식은 그냥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부터 염증을 일으킵니다. 바베큐와 식당에서는 인기 있는 요리지만 60세 이상의 남성에게는 접시에 담을 수 있는 최악의 요리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2. 가공육, 염증을 촉진하는 요인. 몇 년 전, 저는 71세의 전직 트럭 운전사 칼이라는 분을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독립심과 식욕이 왕성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베이컨과 소시지만 먹어왔는데도 아직 서 있어요. 그리고 그의 말이 맞았다. 그는 서 있었지만 활기가 없었다. 혈압은 점점 오르고 기력은 떨어졌으며 한때 누렸던 친밀감은 거의 사라져 버렸다. 그가 깨닫지 못했던 점, 그리고 많은 남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점은 매일 먹는 베이컨 조각이나 점심에 먹는 델리 샌드위치가 그의 신체 시스템을 안에서부터 서서히 염증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이컨, 핫도그, 소시지, 콜드컵과 같은 가공육에는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나트륨, 방부제, 그리고 유해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맛도 좋고 포만감도 느껴지고 주말 바비큐 파티의 추억을 떠올리게 할 수도 있지만 동맥에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관이 굳어지고 혈압이 상승하며 지속적인 염증 상태가 발생하여 신체에서 일산화질소, 발기가 일어나는 데 필요한 화합물을 생성하기 어려워집니다. 칼은 처음에 제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한 것을 시도해보라고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가공육 섭취를 절반으로 줄이고 대신 살코기, 닭고기, 생선 또는 콩류를 더 많이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는 단순히 가벼워진 게 아니라 더 밝아 보였다. 그는 내게 말했다. 멈추기 전까지는 얼마나 무거운지 몰랐어요. 이제 깨어날 때 준비된 기분이에요.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일을 해낼 수 있는지는 정말 강력합니다. 염증이 성과의 적이라면 그것을 무엇으로 해소하느냐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목록의 다음 항목은 접시에 담겨 나오지 않고 잔에 담겨 나오며 식단의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빠르게 남성성을 소모시킬 수 있습니다. 살펴보죠. 3. 설탕이 많은 음료, 액체 문제. 제가 들어본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 중 하나는 레너드라는 환자분의 이야기였습니다. 66세였던 그는 최근 은퇴를 했고 수년간 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아내와 다시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노력했고 습관을 바꾸고 건강을 챙기려 노력했지만 여전히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에너지는 떨어졌고 허리둘레는 늘어났으며 두 사람 모두 그리워했던 친밀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일상을 자세히 살펴보니 답은 바로 우리 눈앞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오렌지 주스 2잔, 점심에 소다 1잔, 저녁에 달콤한 차 1잔. 별로 많아 보이지 않지만 누적되면 매일 100g 이상의 설탕이 됩니다. 설탕이 든 음료는 소리 없는 파괴자입니다. 혈당을 급상승시키고 인슐린을 과다 분비시키며 특히 복부지방 축적을 촉진합니다. 내장 지방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염증을 유발하여 혈관에 직접적인 해를 끼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탕이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고 신체가 일산화질소를 생성하는 능력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일산화질소는 신체가 발기를 이루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핵심 성분입니다. 레너드는 전혀 몰랐다.
대부분의 남자들처럼 그도 주스는 건강에 좋고 차가운 탄산음료는 그저 간식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그 액상 설탕은 모든 면에서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저는 그에게 아침에는 물과 블랙커피, 저녁에는 허브티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3주 만에 그의 기력이 돌아오고 배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의 관계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미소를 지으며 우리 다시 연결되고 있어. 정말 다시 연결되고 있어 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간단합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무엇을 마시느냐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피해야 할지 알았으니 이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단계별로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계획, 60세 이후 더 강한 발기를 위한 일상 식사 및 라이프 스타일 루틴. 이제 여러분은 무엇이 몸에 도움이 되고 무엇이 눈에 보이지 않게 방해하는지 알게 되셨을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지식이 행동으로 이어질 때 일어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제시하는 계획은 이렇습니다. 60대, 70대, 심지어 80대의 남성들이 자신의 신체와 관계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는데 도움이 된 바로 그 계획입니다. 물 한 잔과 단백질이 풍부한 아침 식사로 아침을 시작하세요. 계란, 견과류 한 줌, 시금치나 루꼴라 같은 잎채소를 곁들이세요. 토스트와 설탕이 많이 들어간 주스는 피하세요. 혈액순환을 활성화하려면 10분간 산책을 하세요. 점심에는 기름진 생선 한 조각, 익힌 토마토 요리, 그리고 다크 초콜릿 한 조각을 드세요. 하루 종일 물이나 무가당 차를 마시세요. 저녁 식사는 가볍고 식물성 음식을 섭취하세요. 콩류, 야채, 올리브 오일을 약간 넣고 맛과 기능성을 위해 마늘을 약간 넣으세요. 저녁에는 화면을 보지 않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세요. 숙면은 테스토스테론을 조용히 회복시켜주고 명료함을 되찾아줍니다. 잎이 많은 채소, 토마토, 지방이 많은 생선, 마늘, 다크 초콜릿 등으로 몸에 영양을 공급하면 발기가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됩니다. 가공 탄수화물, 가공육,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를 끊으면 여러분을 억압하던 것이 없어집니다. 완벽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몸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진정한 기회를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 오늘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간단하게 시작하고 꾸준히 하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당신의 몸은 여전히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강하고 연결되어 있고 다시 완전히 살아있다고 느낄 시간이 있습니다.